그 핸디코트가 말라 있어요. 잠깐. 말라 있더라고요. 랑아 독서미술. 안녕하세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 독서미술 랑아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까막나라에서 온 삽살이라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보기 위해서 사신도 키즈 부가트와 일식과 월식 모형도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에 남는 등장인물들을 예쁜 문양과 함께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만들기와 표현기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만들기는 이 책 표지를 응용해서 커다란 입체 책 표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책 표지의 그림들은 강서대묘라는 고구려 벽화에서 사신도가 나온 걸 응용해서 만들었는데 이 책 표지 안에 있는 이런 마른 모와 사각형의 모양이 강서대묘 천장의 모습을 직접 구현해서 이렇게 책 표지의 모양으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강서대묘의 천장의 그 입체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커다란 책 표지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만들기 준비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 표지의 틀을 만들 우드락 2장과 핸디코트 그리고 물감, 색지와 사신들을 그릴 흰 종이들, 그리고 클레이, 그리고 풀, 가위, 글루건, 색연필들이 필요해요. 정사각형 모양의 똑같은 사이즈로 우드락 2장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장은 위아래 옆에 조금의 여유를 남겨놓고 요런 마름모 모양으로 잘라 주실 거예요. 이 마름모 모양으로 잘라준 이 우드락 위에 벽화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핸디코트와 물감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발라줄 거예요. 아이들이 핸디코트를 직접 만지는 걸 조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장갑을 끼거나 숟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발라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대한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질감을 느껴주면 더 재미있어 하거든요. 미술이라는 게 작품도 중요하지만 내가 느끼는 오감의 그런 감각적인 그 느낌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도움이 돼요. 저도 한번 손으로 섞어서 발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양쪽으로 2군데만 노란색을 발라보았는데요. 여기서 좋은 건 바른 후에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재미있는 모양을 직접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모양이나 아니면 내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쁜 원하는 모양을 직접 만들어줘도 돼요. 이렇게 직접 손으로 노란과 분홍 색깔 무늬를 다 내보았는데요. 이렇게 할 때 손으로 모양을 내도 되지만 면봉이나 빗질 같은 걸 이용해서 더 재미있는 모양을 내주셔도 된답니다. 남아있던 또 한 장의 우드락 위에 아까 작업했던 거를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마르고 나서 붙여주시는 게 더 좋은데 마르는 동안에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를 판 위에다 붙일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냥 붙여주셔도 전혀 티가 나지 않고 괜찮습니다. 판 2개를 붙여서 책 표지 밑판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종이를 준비해주면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주작, 청룡, 현무 이런 것들을 직접 그려주었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백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진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진도를 직접 그리고 색칠하고 나면 이제 핸디코트가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마른 다음에 붙이시면 되는데 저는 아직 조금 덜 말라서 이렇게 미리 해서 말라진 거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무늬들을 이렇게 꾸며 놓았는데요. 여기 위, 아래, 옆에 그림책에 있는 그 사신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똑같이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림책에 있는 사신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책 표지를 보면서 왜 남쪽을 가리키는 주작이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강서대묘의 묘지 안에 있었던 사신의 방향을 나타낸 거였기 때문에 좌청룡과 우백호 이거를 기준으로 내 방향을 맞추다 보면 앞에가 주작, 뒤에가 현무 이 방향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공간적인 방향에 맞게 이렇게 사신도가 그려졌어요. 파란색 색상지에다가 이 책의 제목과 불개의 모습을 꾸며주고 이 불개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안에다가 편지 내용으로 간단히 적어줘서 완성할 거예요. 색상지에다가 제목과 불개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었어요. 그런데 꼭 네모가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꾸며진 친구들도 있네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불개에게 편지 내용도 써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었어요. 해를 구하고 달을 구해오기 위해서 용감하게 왔다 갔다 해준 불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아이들 작품 잘 보셨나요? 이 책의 책 표지를 입체적으로 다시 만들면서 아이들이 강서대묘라는 거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이 그림책의 그림 읽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책을 만드신 정승강 선생님은 강아지똥이나 오소리 내지 꽃밭 같은 그림책에서 너무 다양하고 예쁜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세요. 요번 책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멋진 그림을 많이 그려주셨는데요. 더 재밌는 건 부조로 입체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모시천을 깔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리신 게 이 그림책의 되게 독특한 방법이에요. 요런 장면이나 요 밑 뒷페이지에서 보면 종이가 아닌 모시천 위에 그림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는 건 모시천 밑에 약간 입체적으로 부조 작업을 한 후에 이 천을 깔아서 그렇다고 해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그림 읽기 중에 하나는 바로 굉장히 다양한 문양인데요. 이렇게 책 표지에서도 예쁜 문양들이 그려져 있고 이런 장면에서도 굉장히 예쁜 문양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놓치면 안 될 게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이렇게 끝부분에 여러 가지 무늬들이 띠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런 문양들은 요 강서대묘 천정에 있는 요 높이의 단마다 그려져 있는 다양한 문양들을 이렇게 책 안에서 표현한 것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림 읽기에서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림책에서 봐둬야 될 그림 읽기 중에 하나는 금리라는 거를 사용했다는 건데요. 금리라는 거는 금가루에 악교를 섞어서 굉장히 금빛찬란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등장인물들 불개나 현무, 청룡, 백호, 주작에 모두 노란 부분은 이 금리를 사용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그리고 되게 귀한 느낌으로 그림을 표현해 주었어요.
이런 표현들이 이 그림책을 더 멋있고 독특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승강 선생님이 표현해 보신 그런 금리 사용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까막나라를 금색을 이용해서 선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했어요. 금분과 금풀은 붓에다가 찍어서 아이들이 선 그림을 그렸고요. 금패는 굉장히 얇은 부분까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 섬세한 부분은 금펜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아이들의 작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치부 7살 친구들의 그림인데요. 까막나라의 임금님이 사시는 궁전들의 기와집은 금펜을 이용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그림을 그려주었고요. 굵직굵직한 산세나 바위 표현은 금분과 금풀을 이용해서 붓으로 이렇게 멋지게 그려주었어요. 아이들이 평상시에 사용했던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물감이 아닌 금색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즐거워하고 신나하면서 더 집중해서 까막나라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 작품 잘 보셨나요? 이 책은 단순한 불개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고구려의 강서대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 토종개 삽살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다양한 일식과 월식에 대한 과학 지식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단순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좀 더 확장하고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독서미술 랑아쌤이었습니다.